이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콜센터를 차려 보이스피싱을 주도하거나 국내에서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을 모집합니다. MZ 조폭이 단순히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범죄가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의 뉴스를 보면 젊은 조폭들이 가게를 때려 부순다거나 리딩방으로 사기친다는 뉴스가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보통 조폭이라고 하면 문신, 흉기, 검은 양복 차림으로 동네를 장악하던 세력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세대, 바로 20대와 30대 청년층이 범죄 집단의 새로운 얼굴로 떠오른 것이죠. MZ 조폭은 과거와 달리 겉으로는 일반 청년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 방식은 더 치밀하고 더 은밀하고 더 국제적이며 무엇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MZ 조폭의 특징, 그들의 신종 범행 수법, 과거 조폭과의 차이,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 4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MZ 조폭은 연령대가 확연히 젊습니다. 과거 조폭은 주로 40, 50대가 주를 이뤘고 20대는 말단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MZ 조폭들의 주력 세력은 바로 20, 30대입니다. 세대가 바뀜에 따라 젊어진 것도 있겠지만 사회 경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세대라는 점을 이용해서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또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은 오프라인의 전통적 조직망 대신 텔레그램, 디스코드, 게임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는데요. 경찰도 추적이 어렵고 구성원들도 서로의 이름이나 지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은 느슨하지만 빠른 확산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반면 한 명이 잡혀도 그 윗선은 잡히기 힘든 구조이기도 하죠. 돈 중심의 사고방식도 MZ 조폭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과거 조폭은 의리와 충성심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MZ 조폭은 성과와 이익이 우선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느냐에 따라 지위가 정해지고 수익이 끝나면 관계도 끝납니다. 겉모습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문신과 흉기로 자신을 드러내던 과거와는 달리 물론 MZ 조폭도 몸에 문신한 사람이 많지만요. MZ 조폭은 헬스장도 다니고 사회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식별이 어렵습니다. 문제는 MZ 조폭들이 일으키는 신종 범죄에 있습니다. MZ 조폭의 범죄 방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진화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콜센터를 차려 보이스피싱을 주도하거나 국내에서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을 모집합니다. SNS에서는 코인 투자 리딩방을 가장해서 수천 명을 속이고 수익을 가로채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3년 리딩방을 미끼로 피해자 570여 명으로부터 4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죠. 당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조직폭력배 136명을 검거했습니다. 일당은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리딩방으로 유인한 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는데요. 해당 일당은 총책, 사이트 관리, 회원 모집, 대포 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눈 뒤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572명을 상대로 4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폭행을 비롯한 다른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폭력 조직에 신규 가입한 MZ 조폭 60명을 추가 검거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MZ 조폭이 단순히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범죄가 더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당시 경찰 관계자는 MZ세대 조폭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며 이들이 기업형, 지능형 불법 행위에 빠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2023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월부터 4개월간 조직폭력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 검거된 이들 중에 30대 이하가 888명, 75%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범죄 유형을 보면 기업형, 지능형 불법 행위가 무려 38.8%에 달했습니다.
MZ조폭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도 하는데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본부로 삼아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광고와 커뮤니티를 통해 유저를 모집합니다. 수익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또 한국이 아니라 주로 도박이 합법이거나 온라인 규제가 적은 나라를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기반으로 활동하지만 검거가 더 어렵기도 하죠. 범죄 수익은 합법으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MZ조폭에게 돈 세탁은 필수입니다. 요즘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활용해 수익을 빼돌리는데요. 암호화폐 믹서를 활용해 거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거 조폭은 고등학생이나 가출 청소년을 거리에서 포섭했지만 지금은 게임 기지나 SNS 채팅방에서 모집합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미끼로 말이죠. 특히 요즘에는 대학생들이나 20대 초반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부모님들 주의하셔야겠죠. 디지털 범죄가 주력이 되었지만 여전히 채권 추심, 폭행, 협박 같은 전통적인 폭력 방식도 사용합니다. 내부 조직원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하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이제 과거 조폭과 MZ 조폭을 비교해 봅시다. 조직 구조 측면에서 과거에는 보스, 간부, 말단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즉 충성심과 폭력이 통치 수단인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시 프로젝트 팀, 범죄건마다 모였다가 흩어지며 보복보다는 해고가 이루어지죠. 돈 중심의 수평적 구조입니다. 주요 범죄 수단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지역 장악과 유흥업소 관리, 사채, 폭력이었다면 MZ조폭은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사기, 가상화폐, 온라인 도박이죠. 문화 코드도 다릅니다. 과거에는 의리, 형님, 가오가 키워드였다면 현재는 돈, 효율, 개인 실속에 맞춰져 있죠. 결론적으로 MZ조폭은 폭력 중심에서 디지털 금융 중심으로 진화했고 그만큼 더 은밀하고 치밀해졌습니다. MZ조폭이 왜 빠르게 늘까 생각을 해봤더니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청년 실업률, 주거 불안 등은 청년층을 쉽게 유혹에 빠뜨립니다. 단기간에 수백만 원 번다는 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둘째, 온라인 환경의 발달. 텔레그램, 다크웹, 암호화폐 거래소 등은 범죄의 은신처이자 도구입니다. 과거에는 동네에서 형님을 만나야 됐다면 지금은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범죄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셋째, 처벌 위험이 낮다는 인식도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전국, 심지어는 해외에 흩어져 있고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수사가 오래 걸리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 청년들에게 걸려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핸드폰을 빌려준 사람이 연결책이 되어서 상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범죄 산업화. 해외 본부, 국내 하부 조직, 지역 실행 조직이 기업처럼 움직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기술팀, 현금 수거팀, 세탁팀 등으로 분화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청년들은 이 거대한 범죄 생태계에 하청 인력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MZ조폭의 등장은 단순히 청년들의 일탈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신뢰 붕괴를 야기하는데요. 청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면서 사회 전반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평범한 청년도 조폭일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죠. 관련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대체로 노년층과 서민층입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가담하는 20대들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서 사회생활 초기부터 인생 실전을 무겁게 배우기도 합니다. 국제적 신뢰 저하. 한국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의 중심지로 낙인 찍히면 국제금융거래에서도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경찰은 단순히 폭력배를 단속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국제 공조 수사 확대, 청년층 예방 교육과 사회 안정망 확충, 이 3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MZ조폭은 과거 조폭과 달리 디지털 세대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온라인과 금융 시스템을 악용한 새로운 범죄 집단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청년처럼 보이지만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가상화폐 사기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젊음, 디지털 네트워크, 돈 중심의 사고, 외형의 위장성입니다. 범행 수법은 사이버 사기, 온라인 모집, 국제적 자금 세탁으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조폭과 달리 의리와 충성심 대신 효율과 수익이 우선이고 구조는 수평적이고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 불안, 온라인 환경, 낮은 처벌 가능성, 범죄 산업화 때문에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MZ조폭은 단순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그늘을 드러내는 신호탄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넘어 사회 전반의 제도적 대응과 청년층을 위한 건전한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나 공정위처럼 사기 대응청이나 사기 대응 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 같은 법조인들은 늘 사기가 일어난 다음에 그제서야 움직이잖아요.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중요한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